다시 한번 새만금 일대 토지 가격 상승의 돌풍이 불 수 있습니다. 지금 선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땅입니다. 여러분의 땅이 왜 안 팔리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셨나요? 분명 땅을 살 때 현장도 가보고 주변 경치도 너무 좋고 느낌도 있고 해서 나중에 잘 팔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하죠. 권유하시는 분도 싸고 좋다고 계속 말씀하실 테고요. 하지만 막상 팔려고 하니 안 팔립니다. 가격도 많이 안 오르는 것 같고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본 뒤 지금 인수위의 새만금 방문과 방문 현장에서 나온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도시계획 대상인 도시지역과 도시계획 대상이 아닌 비도시지역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지역에는 상업, 주거지역 등이 포함되고 비도시지역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계획관리지역 같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용도지역별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전체 토지의 16.6%가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나머지가 비도시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벌써 이 수치만 봐도 도시지역 땅이 생각보다 많지 않네 라는 생각이 떠오르셔야 하는데요.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라면 100명 중 16등 안에 들기가 쉬울지 어려울지를 생각해 보시면 느낌이 오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건 수량은 적은데 반해 수요자가 늘어나면 그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게다가 한 지역에 있는 토지는 그 수량을 사람이 임의적으로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공급은 증가하지 않는데 반해 수요가 늘어나면서 특히 좋은 땅들은 주변보다 가격이 월등히 높게 형성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집이 부족하면 건물을 지으면 되는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희소성 효과가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토지 시장입니다. 이 자료는 우리나라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중 무려 91.8%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도시지역 지정면적은 대한민국 전체 토지의 겨우 16.7%에 불과함을 떠올리신다면 정말 도시지역 땅 위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다는 것을 이 수치로도 알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땅은 작은데 그 위에 대한민국 인구 대부분이 도시지역 땅 위에서 몰려서 살고 있죠. 이러니 땅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 곳이 도시지역 땅이며 한정적인 도시지역 땅에 대한 가격이 비도시지역보다 훨씬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자료는 2021년 4분기 기준 통계청 자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21년 4분기 동안 거래된 총 필지수에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토지의 거래량을 살펴보았는데요. 도시지역 토지가 전체 거래량의 무려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인데요. 이처럼 땅을 사는 사람들 중 10명 중 7명은 도시지역 토지를 매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토지 개발 수요가 몰린다는 점, 지정 면적은 적은데 이렇게 수요가 몰리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 도시지역 토지에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가 점점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이번 자료 역시 2021년 4분기 기준으로 거래된 필지수 중 용도지역별 거래 비중입니다. 전체 거래 필지수 중 주거지역이 무려 47%로 절반에 가까운 거래량을 기록했고요. 상업지역이 10%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싸다고 좋아하는 관리지역이 22%, 농림지역은 겨우 6%에 불과합니다. 우선 농림지역은 우리나라 땅의 절반을 차지하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거래량의 6%에 불과해서
투자를 하더라도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안 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성공 확률은 높지 않다는 것에 수긍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수치상으로 22%가 나온 관리지역은 그래도 해볼 만한 투자 대상이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한 필지당 수요 집중도란 말은 이 내용은 제가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어디 나오는 계산법은 아닌데 대한민국 전체 용도별 지정면적에 대한 21년 4분기 용도별 거래량을 나누게 되면 단위 필지당 수요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즉 100개의 수량 중 10개가 팔린 물건과 10개의 수량 중 10개가 팔린 물건 중에 가치가 높은 물건은 어떤 물건일까요? 단순히 판매량만 놓고 보면 차이가 없지만 재고량까지 같이 비교하면 10개 중 10개가 팔린 물건의 가치가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한 필지당 수요 집중도가 1이면 1필지에 대해서 1의 수요가 발생했다는 뜻이고요. 1 이상이면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매수 수요가 많고 1보다 적으면 수요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주거지역은 18.8, 상업지역은 33.3입니다. 이에 반해 관리지역은 0.86, 농림지역은 0.13에 불과합니다. 상업지역은 대한민국 전체 토지 면적의 겨우 0.3%인데 반해 4분기 토지 거래량의 무려 10%나 차지했습니다. 주거지역도 전체 토지 면적의 2.5%에 불과합니다만 역시 4분기 토지 거래량의 47%를 차지하면서 두 용도 지역의 전체 거래량이 57%를 차지할 정도로 그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수요도 많고 잘 팔린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반해 관리지역이 족한 0.86이라는 수치는 1단위 필지당 수요가 1도 채 못 채웠다는 의미로 한 필지를 내놓으면 한 필지가 채 거래가 안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관리지역과 주거지역을 비교해보면 수요 집중도가 22배나 차이가 납니다. 관리지역의 토지 거래량은 22%이지만 실제 매수 수요는 1이 안 될 정도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물론 관리지역 땅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투자를 한다고 땅을 찾는 분들입니다. 실패할까봐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이 성공 확률이 높은 도시지역 땅을 두고 굳이 비도시 지역 땅을 고민해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내가 1억 원을 투입해서 그 이상 회수할 수 있다면 투자는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하며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곳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은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투자 땅인 것처럼 인터넷이나 현지에서 권유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시는데요. 계획관리 지역은 그래봤자 비도시 지역 땅입니다. 위치도 시내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외곽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제한의 대표적인 건폐율과 용적률도 도시지역에 비해 훨씬 규제가 강합니다. 즉 수요나 입지, 활용도가 도시지역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정면적은 주거면적과 비교해봐도 무려 10배나 많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이라도 위치에 따라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요가 아닌 이상 좋은 물건을 100개 중에서 찾는 게 쉬울지 10개 중에서 찾는 게 쉬울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한 필지를 살 수 있다면 굳이 수요가 집중되는 도시 지역을 골라야 할지 아니면 소신을 지켜 비도시 지역을 골라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황금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도시 지역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수요가 많아서 잘 팔리는 땅을 사야 투자가 성공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부터 새만금 관련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새만금을 대하는 태도가 문재인 정부 못지 않습니다. 최근 인수위의 새만금 발전 기획단에서 새만금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인수위 균형특위는 최초 새만금 세종 TF만 있다가 최근에 제주, 대구, 경북 2개의 TF를 추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새만금은 세종시와 동급으로 인정될 정도로 핵심 지역 현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인데요. 새만금 TF는 새만금을 경제 거점으로 조성하고 세종시 TF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우리는 2017년부터 새만금은 경제수도, 세종시는 행정수도 개념으로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과 세종시를 각각 개발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차기 정부도 새만금을 경제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할 정도로 새만금의 경제적 미래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종시와 함께 새만금이 세종시 못지않은 만큼 개발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라도 감을 잡으시고 새만금은 성공하리라는 확신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이제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역균형발전위가 추진할 핵심 과제가 선정된 셈이며 새만금을 포함한 4개의 과제는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지역 현안과 관련한 범부처 과제들을 다루는 특별기구로 존치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거점 조성을 위해 새만금 TF의 역할은 메가시티를 조성, 특별회계 조성, 국제공항 조기 착공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추가적으로 공공기관 새만금 이전 문제를 다룰 가능성도 있고요. 이미 마사회의 새만금 이전 관련 내용을 앞선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마사회를 새만금으로 이전 검토하는 문제를 정우천 특히 부위원장이 직접 챙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을 본 보도 자료에서 다시 언급했다는 것은 새만금 개발청이 부인하는 보도 자료를 발표했음에도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하고요. 이럴 경우 개화리 의복리 땅 정말 대박날 가능성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인수위 새만금 발전 기획단에서 새만금 현장을 방문했는데 윤석열 정부 지방공약 실현 열쇠는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쥐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균형발전위 특위가 현장 방문 전 한 기업의 새만금 개발 제안이 있을 거라는 보도자료가 먼저 나갔는데요. 당일날 확인된 기업이 바로 하림이었습니다. 하림은 현장에서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제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하림은 알고 계시는 대로 닭고기 등 육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대규모 그룹입니다. 익산에 본점과 여러 계열사를 두고 있으며 예전부터 꾸준히 새만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2019년 4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새만금 신항만이 개항하면 이곳이 북아시아의 식품 허브가 될 수 있어 부두에 공업단지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으며 22년 1월에는 재경 전북 도민의 산하 유인수 새만금 특위위원장이 새만금항을 농수축산식품 허브항으로 조성해야 하며 여야 유력 후보 대선 후보 캠프에 개발 방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허브항으로 조성이 되면 하림, 인스코비 등 전북 기업인이 투자키로 했다고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꾸준히 새만금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하림은 이번 특위 방문 시 새만금 개발에 대한 제안까지 발표할 정도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SK와 GS에 이은 식품업계의 대기업인 하립의 새만금 투자안도 곧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 새만금 투자에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이 들어오면 인구와 일자리는 늘어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책사업 방문지로 새만금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새만금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을 했는데요. 이번 정부도 지역 현안에 키를 쥐고 있는 특위가 직접 새만금을 방문함으로써 새만금을 챙기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임기 내 새만금 개발을 완성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도 새만금을 방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새만금 개발과 배후 지역 집가 상승이 본격화되었는데 차기 정부도 유사한 행보가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새만금 개발 속도가 탄력을 받을 것이고, 이에 따라 새만금 배후 지역의 집가 상승 또한 한 번 더 상향 추세에 오를 것임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새만금 배후가 개발이 되면 분명 도시지역 땅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도시지역 땅을 선택하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선뜻 투자를 못하는 것은 확고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험도 부족한데 많은 땅을 두고 선택을 하려고 하니 힘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한 필지만 골라야 한다면 도시지역 토지 중에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서 고른다고 하면 대한민국 토지 면적의 2.8%에 불과한 이 둘의 면적을 고려할 경우 100개의 토지 중에서 3개 중에서 고르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선택지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확고한 기준을 잡으시면 이 땅 저 땅 사이에서 고민할 필요가 줄어들게 되죠. 현지를 가시면 도시지역 땅은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아도는 비도시 지역 땅을 싸고 좋다고 권유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 구하기 힘들고 좋은 땅이니 가격이 당연히 비싼 것이 도시지역 땅이고요. 구하기 쉽고 위치도 떨어지니 당연히 가격이 저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비도시 지역 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도시 지역 땅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할 때 한 필지만 살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을 골라야 한다면 이왕이면 도시지역 땅을 고르라는 의미로 계속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땅이 제안합니다. 새만금에서 성공 투자를 하고 싶다면 도시지역 땅을 기준을 잡고 시가지 확장이 유력한 지역이나 새만금 주요 도로 인근이나 교차지역 일대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곳이 바로 부안 창북리, 당상리, 증산리 일대입니다. 이미 새만금에 대해 어느 정도 숙지하신 분들이라면 개화리, 의복리와 함께 해당 지역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새만금 주요 도로망인 남북삼축도로가 건설될 예정이며 동서삼축도로, 지방도 705호선, 부안순환로 등 주요 도로망이 합쳐져 있는 교통의 요지가 바로 창북리, 당상리, 증산리 일대이며 부안에서도 도시지역으로 이만큼 넓게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란색으로 표시된 주거지역 이상 땅들이 노른자 땅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또 이 주거지역 중에서도 아무 땅이나 하시면 안 되겠죠. 여러가지 요인을 검토해서 최상의 물건을 골라내야 하는 마지막 단계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까지 선택 범위를 줄여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스스로 선택하실 수 있으면 스스로 땅을 고르시는 것이고요. 모르겠다 하시면 전화를 주시면 최적의 물건을 제가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해놓고 아무 물건이나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안 창북리, 당상리, 증산리 일대 도시지역은 교통의 요지이면서 토지의 희소성이 적용되는 투자하기 좋은 지역입니다. 돈이 많아서 이 땅 저 땅 사실 수 있는 분이라면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자금은 한정적인데 정말 좋은 땅을 가지고 싶다면 전화를 주세요. 자신있게 권해드릴 물건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말 중 오늘이 제일 비싸지만 오늘이 제일 저렴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은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우상향하는 만큼 좋은 물건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격도 저렴하게 나올 리도 없고요. 가지고 있는 돈 내에서 도시지역 토지가 나온다면 빠르게 결정하시는 게 더 싸게 사시는 법입니다. 고민하다 시간만 보내고 결국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새만금을 임기 내에 개발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약을 내걸 정도로 새만금에 적극적이며 진심입니다. 다시 한번 새만금 일대 토지 가격 상승의 돌풍이 불 수 있습니다. 지금 선택하셔야 합니다. 늦어질수록 투입해야 될 자금만 늘어납니다.
감사합니다.